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락이 필요해요. 하락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나마 조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을 해가지고 비교적 마음 편하게 영상을 좀 찍을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종목들도 상승이 꽤 많이 나와줘가지고 막 한숨 좀 돌리는 그런 하루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노아리스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좀 올렸었는데, 제가 만약 2주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고 헬스와 주식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팔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개인은 좀 계속 팔고 있어서 신용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포지수는 어제 22에서 27로 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랑 S&P가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좀 오른 모습이었고, 계속 좀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고, 신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신용이 이게 지금 8월 5일 날짜 기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8월 6일이랑 오늘까지 합치면은 거의 작년 10월 바닥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용은 거의 이제 털릴 대로 다 털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아리스 같은 경우 오늘 좀 6% 상승을 해가지고 6.23까지 올랐죠. 장 막판에 종가가 고가로 끝나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8월달 10% 넘는 그런 코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수익률도 마이너스 1%로 괜찮습니다. 오이솔루션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을 올릴 건데,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골라라 라는 주제로 좀 영상을 올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런 질문 좀 드려봤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2주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 드렸어요.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후회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은 대부분 못해요. 마치 내가 학생 때로 돌아가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잘하자. 지금이라도. 결국 이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2주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2주 전이 700대고 이렇게 7% 하락이 없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지금처럼 지수가 500인 것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다시 돌아갔다고 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담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현명하신 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고, 뭐 그냥 지켜봤다는 분도 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 당시의 상황은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이 80%였고, 제 생각에는 이제 700에서 쌍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주식 비중을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왔어요. 일본 수출 규제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 싶더니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가지고 상승 반전을 하나 싶더니 5일선 맞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때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나온 악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꽤 현금화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5일선 맞고 꽉 찬 음봉을 그렸을 때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됩니다. 좀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새로운 악재가 나왔어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악재가 나온 상태였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아랫골이 없는 음봉을 달았어요. 아랫골이 없는 음봉을 달고 5일선 맞고, 저 5일선 저항을 맞고 힘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봤으면은 비중 조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10월도 마찬가지였어요. 10월도 미중무역전쟁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나온 상태였고, 금리 인상이라는 추가 악재가 나왔죠. 그리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힘없이 반등하지 못하고 21선에서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에는 좀 현금화 비중을 하는 것이 되돌아보면 맞는 판단이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반영되지 않은 악재에서는 조금 더 현금 비중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합니다. 물론 차트가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차트의 어떤 힘이라든가 차트 봉 같은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심리는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돌아온다면은 우리는 그때는 조금 더 현명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린 다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지금 오늘은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100%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완전 안정한 언제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최소한 이런 쌍바닥은 만들어야 여기가 진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최소한 5일선과 20일선은 좀 크로스가 나와야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비중을 조금 줄이셨나요? 아니면은 비중을 오히려 늘리셨나요? 저는 당연히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도 어느 정도 미니 반영이 됐고, 일본 수출 규제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물량도 지금 최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반등 신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매도할 때는 절대 아니고, 약간씩 분할 매수를,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바닥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시점부터는 약간씩 한 2% 정도씩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 섹터로는 좀 IT 쪽,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를 좀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 5G랑 관련해서 당연히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골라야 돼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뭐였는지, 지수보다 약한 섹터가 뭐였는지 정리를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추가 매수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이 저의 현재 포지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헬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헬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인 운동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 몸을 혹사를 시키면서 어떤 근섬유, 근파이버들을 다 파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손상을 주면서 나중에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이것이 회복이 될 때 근육이 커지는 그런 개념이 이제 헬스 트레이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 필요한 개념이에요. 고통이 필요한 개념인데, 주식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락이 필요해요. 하락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누구나 하락을 피하고 싶고 상승하기만을 바라지만, 당연히 하루 종일 상승만 하는, 매일같이 상승만 하는 그런 차트도 없고 지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락이 필요하고, 하락이 필수적이고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락한 뒤에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신에 맞는 중량을 들어야 돼요. 너무 무거운 중량을 들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파손될 수 있고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의욕 상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무리가 올 수가 있고 깡통도 찰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해야 돼요. 이게 자신에게 맞는 금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한 100만 원을 해봐요. 100만 원 했는데 막 잠이 안 오고 불안해요. 그러면은 이건 자신에게 맞는 금액이 아니에요. 만약에 1000만 원을 했는데 잘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1000만 원은 어느 정도 맞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억을 굴리시는 분도, 10억, 30억을 굴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굴렸을 때 어떤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어느 그 정도의 돈을 굴릴 수 있는 근력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는 10억 이상을 굴리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고, 물론 지금은 한참 모자라요. 지금 이 금액보다는 한참 모자라지만 이 정도에 굴릴 수 있는 멘탈과 체력과 그릇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맞는 금액과 비중을 스스로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랑 주식의 차이점은, 헬스는 이제 운동을 한 만큼 근육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지만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근육이 막 엄청나게 빠지고 근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주식은 그거랑 반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털릴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공부한 만큼 비례해서 우상향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도 폭락장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쓴 그림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천천히 우상향할 것을 기대를 하지만 사실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은 협곡이 있고 이렇게 폭락이 있고 폭등이 있고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당연히 폭락이 당연하고 이 정도의 하락이 있어야 다시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랑 주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유튜브가 정말 집단 지성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저 혼자 매매를 했더라면 굉장히 매도하고 싶고 다 팔고 떠나고 싶은 그런 구간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7% 하락했을 때는 좀 멘탈이 저도 많이 흔들렸었죠. 그 커뮤니티에 글을 좀 남겼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글들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멘탈을 붙잡고 있고 저보다 굉장히 더 좋은 가치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4개월이 됐는데 정말 부족한 저에게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주셔가지고 감사의 댓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게 정말 저한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유익한 영상입니다. 다른 유튜브랑 확실히 다르시네요.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저는 좀 팔불출 같지만 다 캡처를 해서 제가 저의 에버노트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런 댓글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저한테 뭐 질문을 주셔요. 그런 질문들을 보고 제가 영상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NXP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이솔루션 KMW 폭락에 대한 영상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새로운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만 혼자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도움을 좀 받는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영상 많이 올리고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